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영어책을 리뷰하는 날도 왔네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백문백답 영상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 더 고이기 전에 내놔야 되는데 읽고 있는 영어책을 리뷰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하는 북 리뷰는 조금 특별한 북 리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번역서를 읽는 것도 아니고 원서 그 자체를 읽고 느낀 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막 읽고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책 속의 문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책은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영어책은 일반 책과는 달리 완독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영어 독서에 대한 독후감을 보통 4번에 걸쳐 쓰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우려먹죠. 아무쪼록 이 영상이 영어책에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크리에이티비티 하면 연상되는 게 무엇인가요? 요새 저는 바로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에 푹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생각을 보다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매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끼는 고민입니다. 그동안 에세이를 쓰고 이런저런 영상을 찍어보면서 나다운 게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콜링이라. 어떻게 나만의 개성이 담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의 고민들이 이 책과 잘 접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상 깊었던 문장을 소개할게요. You can't use up creativity. The more you use, the more you have. Ask yourself, is the way you are working, working? Is the way you are living, working? 책장을 넘기고 제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문장입니다. 앞문장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마야 안젤로라는 분은 시인인데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뭔가 에너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약간 내공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또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래 문장도 참 많은 울림을 주었던 문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뭔가 언어 유희가 느껴졌어요. 현재 저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티비티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물음을 안겨준 셈입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크리에이티비티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번역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크리에이티비티를 사전에서 치면 창의성 또는 독창성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은 책을 읽는 누군가는 이 의미를 창의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창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저의 경우는 이 단어를 한국식 단어로 대응하지 않고 저만의 느낌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말 안에 뭔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워킹하는 걸까요? 아니면 워킹을 리빙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보면 이런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은 워킹입니까? 아니면 리빙입니까? 다음은 문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거예요. Live the dream.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을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에서도 몇 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외워졌다 안 외워졌다 하더라고요. 이참에 한번 저도 좀 외워보려고요. 뜻을 알고 나면 뭐랄까 되게 느낌이 이뻤어요. 여러분들도 우와 정말 이게 말이 되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뜻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라는 뜻이에요. 꿈에서 살다, 즉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다. 말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다음은 문장입니다. A good life is designed, created, and this book is about living a better life through creativity. By expressing yourself regularly in small ways, we live, discover the agency and drive necessary to create the life of your dreams. 제가 이 문장에서 마음에 들었던 내용은 By expressing yourself regularly in small ways 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작은 것들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배인 것을 표현하면서 라고 의역했답니다. 이 책에서 created life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결과물을 내놓던 간에 내 생각 또는 내 철학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게 created life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크리에이티드 라이프가 지금 제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똑같은 편집에도 저만의 개성이 담긴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같은 영어 독서를 이야기하고 같은 원서 읽기를 지향한다 해도 제가 하는 주장은 남들과 다르고 싶었어요. 사실 취미로의 영어 독서도 그래서 나온 개념이에요. 누구는 영어 공부 목적을 위해 영어 독서를 한 반면 저는 정말 순수하게 영어책이 읽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더 나은 원서 읽기 방법, 더 뛰어난 영어 해석이 아닌 영어책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점을 말하고 싶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요. 단지 해석으로서만 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읽음으로써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게 독서의 본질이자 영어 독서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독후감을 기획한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는 일종의 예시가 된 셈이잖아요. 저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어 독서가 가능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All my life, I'd sought the approval of others to achieve at any cost. Becoming a doctor seemed like the obvious choice, the only choice. I've truly believed that. Then Ruth taught me otherwise. My grandfather's unexpected death woke me up. Losing him reminded me that I only have one life. If I didn't pursue my calling on this go ground, I never would. 저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방향을 틀었던 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자의 진로는 사실 탄탄대로였습니다. 메디컬 스쿨에 합격을 했고 아마 그는 자신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 역시 메디컬 스쿨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럴 자격을 우리 권리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 선뜻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이런 인생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디로 향해 있었을까? 그러면서 뒤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자가 나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던 걸까? 라는 의문을 왠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중간중간에 safe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글에서 safe의 의미는 인생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보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safe에 따른 결정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참고로 저자는 여기서 intuitiv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과 지금 같은 것일까? 만약 같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safe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하는 걸까? 미래의 일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도 저자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계속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크리에이티브 콜링이 아마 이래서 지어진 것 같아요. 자신이 바라보는 삶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탐구하는 과정. 저자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콜링이란 이런 것입니다. A tug we experience when we are doing something that feels right.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옳다고 느껴질 때 그때의 그 끌림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콜링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한 문장을 더 첨가했어요. This is awesome. I'm going to keep doing this and see where it takes me. 이거 대박인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 지켜볼 거야. 다음 문장은 또 수거입니다. Like-minded people. 이것도 말이 그냥 이뻐서 넣어봤어요. 나와 같은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도 like-minded people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장입니다. A new way of operating idea. Imagine what you want to create without limitation. Design a strategy to make your dreams a new reality. Execute your strategy and smash through obstacles. Amplify your vision to create the impact you seek. 저자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 이데아에 대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크리에이티드 라이프를 살기 위해 우리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이데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자기개발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에게는 무척 반갑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에게 영어 독서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싶어하는 저에게는 무척 위로와 공감이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 독서가 취미입니다라는 책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편견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건 외부로서의 편견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가 느꼈던 편견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독서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책도 안 읽는데 영어 독서를 왜 해? 너는 뛰어난 영어 성적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문가의 척 행세를 하는 거야? 뭐 이런 편견들 말이죠. 제가 영어 전문가도 아닌데 영어 독서로 논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뭐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단지 취미로 즐기는데 내가 꼭 전문가여야 되나? 아니 그냥 이런 취미를 사람들과 공유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꼭 엄청 잘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냥 느끼는 생각과 나만의 노하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의심과 편견에 그냥 저다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영어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일반 책과 영어책의 다른 점을 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영어책을 읽는 평범한 독자임을 강조하면서 영어 독서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결과물들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그 자체로서의 새로운 시도잖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편견을 깨트리고 싶지만 못한다면 그냥 마이너한 생각으로라도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들이 위 문장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특히 Imagine what you want to create without limitation 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자유론을 읽었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했던 개념이 있었어요. 적어도 생각을 할 때는 어떠한 한계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여기에도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의 한계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닐까요?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겨우 초반입니다. 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끊을게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는 30%까지 읽었던 부분에 대한 독후감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독후감도 영상으로 한번 기획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첫 시도인데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책으로도 뭔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날 줄거리만 요약하면 솔직히 무슨 재미예요. 가끔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아로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